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춘모의 재테크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즌3가 20회를 왔네요. 총 60회 중에서 20회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회와 또 40회와 60회로 60회를 3개를 나눠서 어떻게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 대책을 보면 당신은 아직도 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책이 또 있어요. 뭐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책 제목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 다른 책이 있는데 뭐 오늘 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대책을 1년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는 당신은 아직도 지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서울시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보면은 뭐 그린벨트 해제 문제랄지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희망타운도 짓고 공적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하다시피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그 해제권을 누구한테 줘버렸냐면 시도지사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현 실세와 미래의 실세의 충격이다. 그래서 용산과 서울역과 또 뭐 여의도를 통개발 좀 해보겠다 하는 또 박원순 시장 정책과 우리는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 갇혀 있는 시민들로서는 그분들이 정책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또 박원순 시장님은 저 삼양동 옥탑 9평짜리에서 신혼살림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서 시정을 보시던데 문 대통령께서 또 선풍기까지 그 선물하셔가지고 선풍기 졸업하는 그런 그림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파리 대책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파리 대책이 나오게 된 근간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지만 그 복철지게란 말을 한번 제가 한번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복철지게. 압수래가 확 뒤집어지면은 그걸 경계 삼아서 천천히 가고 완급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앞서가던 수레가 뒤집어졌다는 뜻은 우리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동산 정대책을 크게는 12번 뭐 잘잘하게는 뭐 매달 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도 집값을 결론적으로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철지게 앞에 가던 수레가 그렇게 정책을 못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잘할 거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 세제 대책이랄지 정책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파리 대책이잖아요. 그 위에 뭐 9.5 대책, 그 다음에 뭐 11월 29일 날 대책, 또 작년에는 12월 13일 날 대책한 거 뭐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승 전략 이런 거에 있어부터 매달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거의 정대책을 발표를 했죠. 세대 대책, 그 다음에 정책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대책해냈는데 과연 복철지게 압수래가 넘어지고 이렇게 부서진 거에 대해서 그 교훈을 삼아서 파리 대책이 1년 동안 정대책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부동산 정대책이 뭐랄까 영이 섰느냐 쉬운 말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괜히 이걸 정책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짜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진짜 콩나물값 하나 컨트롤하기가 힘든 시장인데 이게 좀 이게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산세랄지 여러 가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은 아직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나 또 우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 우리
한승희 국세청장이라 할지 여러 가지 행자부를 할지 이런 지금 정권을 끌고 가고 부동산 정대책을 짜고 운영해 가고 있는 면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잡을 수 있어 아직은 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기에 재테크는 다른 방송에서 하는 재테크고 분명히 좀 차별화되고 틀린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재테크는 저는 뭐냐면 재테크란 게 뭐예요? 오늘 뭔가를 투자해서 100원, 200원, 1억, 10억을 투자해서 마라토너처럼 계속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마라토너가 42.19km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면 뛰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게임은 그 경기는 끝나겠죠. 근데 이 우리 보통 재테크라는 게 우리가 50년 동안에 약 70년 동안 해방 이후 또 67년 이후로 50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세네 번은 굴곡된 시장이 있었지만 IMF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마라토너처럼 계속 꾸준히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결승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재테크는 실패한 재테크로 우리가 시장에서 간주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재테크는 쉬어가면서 뒤를 보고 새 판을 짜는 것도 조금은 타이밍 여유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유명한 그 마라토너 있잖아요. 그 이름 열려 생각하는데 그분은 마라토너를 그만두고 그 돌을 이렇게 강가에 돌 같은 걸 수집하면서 조금은 그 여유로운 생각을 뒤로 이렇게 돌아보는 생각을 한다고 신문에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재테크는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새 판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판 중에서 세금판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파리 대책과 맞는 새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지금 보면 토지에 관한 세금이랄지 농지에 관한 세금은 거의 바뀐 거 없어요. 별로 없고 이 주택 정책에 주택에 관한 세금 또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벌써부터 이 서울의 집값이 똘똘한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세제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한, 더 스트롱한. 그래서 이런 새 판을 짜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새 판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판을 짜는 패러다임에 관계되는 부동산이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패러다임에 맞게 이 새 판을 짜자. 이게 재테크의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재테크겠죠. 그래도 남들은 다 뭔가는 재테크를 한다는데 새로운 앞으로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변신할 재건축을 산다든지 재개발을 산다든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 많이 바뀌었다는데 서울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재편될 것인가. 그래서 전번 시즌 1, 2에서도 좀 했었고 또 시즌 3에서도 제가 1시간 동안 대강 이렇게 큰 서울씬을 그려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복철지게 앞으로 수레가 더 단단하게 아마 뭐랄까 앞둔 학습 효과를 많이 했고 또 1년의 학습 효과도 더 있기 때문에 많은 정대책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집값이 이대로 안 잡힌다면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20강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테크 측면에서는 이 재테크 앞으로의 무슨 신상품을 사야 될까 무슨 구상품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재테크는 여기에 맞춰서 이것하고 결부돼서 어떻게 판을 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 파리대책 어떻게 보면 1주년 벌써 1년 파리대책 1년을 봐서 명함을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파리대책 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첫째 파리대책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두 가지 원칙에서 파리대책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또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세제상의 여러 가지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에서
뭔 세금이 이렇게 많아. 앞으로 재산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의료보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관련 보유하고 엄청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피부양자의 자격을 많이 박탈해 가지고 뭐 의료보험이 90만 원 나왔다더라, 80만 원 나왔더라, 50만 원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 다 이 부동산 재테크하고 부동산 보유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보험에 관한 것, 뭐 국민연금에 관한 거랄지, 그 다음에 양도할 때의 취득세의 중과세율, 또 지금 이제 보유할 때 이것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압박을 했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유의 박근혜 정부에서 4년간 또 그 전에 우리 그 이명박 정부에서 겪었던 한 9년간의 어떻게 보면 좀 해피한 시절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그것이 다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만 해서도 나라가 거덜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대책을 세웠던 것이 대표적인 이제 8회 대책인데 세금 문제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규제 정책을 썼잖아요. 재개발도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1월 20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것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산 것은 이전 고시까지 내가 등기 칠 때까지 못 판다든지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했을 때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55%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2년 거주 기간을 갖다가 앞으로는 거주해야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을 때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규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재건축에서 물론 세제상으로는 재처환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의 권리 승계에 대해서 관리처분 기준일로 사업시행인가일로 그다음에 조합설립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했다 이 말이야. 쉬운 말로 말해서 내 물건을 내가 원할 때 팔고 사고를 못하게 시장에 진입벽도 막아놓고 출구 전략도 세울 수 없게끔 좀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혼돈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씩 이제 양보를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재건축을 본다면은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했던 물건들은 지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든지 이래서 이 두 가지의 정책과 대책, 세제 대책과 정책 대책이죠. 어쩌면 주택법을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정책이 여러분들을 파리 대책 1년 동안 혼돈에 쌓이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앞으로도 뭐 장장 4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4년 플러스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재테크 총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더 하겠지만 연구 대상이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4번에서 그러면 이 파리 대책도 좋고 김영민 장관 차제하에서도 좋고 국토부 정책 체계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정 정책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살아남고 뭐랄까 재테크를 잘할 수 있고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를 찾는 것이 재테크, 세테크의 기본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4번에 대한 것은 서울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재편된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국토부 정책이든 서울시의 정책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를 어떻게 재편한다. 그 다음에 전 국토를 어떻게 재편한다. 주로 제가 수도권 및 서울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방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파리 대책의 결정적인 오류와 심리적인 뭐랄까 이 부동산대 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심리는 기술적 분석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이를 좀 못 읽었지 않느냐, 잘못 읽었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시장이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움, 진짜 전월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미분양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가 또 서울로 집중되면서
또 잘 나가는 곳은 너무 잘 나가죠. 그 예를 하나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게 전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역설적 표현으로 서울의 인구가 줄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똘똘한 희소성 있는 재건축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소형 주택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일본이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오늘은 또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도 이 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러는데 대부분 시골의 토지나 부모님이 계시는데 다 상경을 했어요. 서울로 도쿄로 상공을 해가지고 여기 자식분들이 80%가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속에 받을 상속자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도시 서울에 거의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고 증여받을 수중자도 요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겁니다. SS에 살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과. 이래서 아무래도 부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컨대 강주 좀 더 뭐 순천, 울산 이런 데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뭐 저기 전라남도 뭐 어디 저기 뭐 고흥, 해남 이런 데 토지를 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상속을 해야겠구나. 앞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받고,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 이 재테크가 관리하기가 힘들구나. 빨리빨리 증여를 해야겠지. 그러면 그 증여 자산이 어디로 몰립니까? 이 SS로 몰리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으로. 그래서, 수도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서울은 수도권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도 변방 수도권, 또 핵심 수도권, 그 다음에 길 건너 강남, 길 건너 서울. 예컨대 길 건너 강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전철을 타면 16분 만에 정자역이랄지 미금역에 17분 만에 도착하는 거, 그건 길 건너 강남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죽질 않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러나 이제 거기서 좀 더 변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날지 집값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즌1과 시즌2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새판짜기는 제가 5년 전부터 그랬죠. 부동산의 새판짜기는 S가 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5,100만 명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 아직도 무주택자이신 분, 집을 못 얻으신 분, 또 전월세에 사신 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사신 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속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죠.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고 재산세 보이세만 많이 내라는 부동산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테크를 잘해서 전부 다 강부자 부자처럼 부동산으로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줄 부동산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경우도 그런 것을 선택을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으로서 또 전혀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이제 내가 집싸움. 대한민국의 재테크는 제가 바둑오고 같다 그랬잖아요. 바둑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바둑은 집싸움이잖아요. 집싸움. 그게 어떻게 집 한 채 가지려고 그렇게 평생을 내 집 마련 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거죠. 현재 내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집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좀 더 큰 곳으로 가고 싶고 좀 더 쾌적한 곳으로 가고 싶고 인프라가 학군 이런 것이 잘 갖춰진 구로 들어가기도 싶고 또 너무너무 내 직장으로부터 1시간 반 이렇게 걸린 곳은 직장으로부터 직주형 가까운 데로 오고도 싶고 다 집은 불만족스럽거든요. 끝이 없는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무주택자 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초보자로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재테크의 요령이겠죠. 하나의
처음에 시작하면 아무래도 비기너로서의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건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갖다가 세 판 짜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세 판 짜는 것은 새 판을 짜기 뭐 정치권 세판 짜기 저는 이걸 2013년부터 즐겨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뭐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 때도 2013년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가져왔나 보는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세판 짜기는 S가 답이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S가 이때 물론 주거 다이어트에서 앞으로 주택을 스몰 작은 것이 앞으로 답일 것이다. 이거는 뭐 지나치게 말을 했고 근데 여기 S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냐면요. 서울이라는 S와 수도권에 S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SS를 주목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일본에 세미나도 가고 일본을 자주 가고 그런데 일본이나 할지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서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싱가포르를 다녀오시더니 싱가포르 구상으로서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싱가포르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싱가포르에 가보면 주택 정책을 참 우리가 50년 동안 너무 잘 못 짰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참 주택 정책만큼은 싱가포르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번에 그 신혼부부들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희망타운도 싱가포르는 벌써 20년, 10년 전부터 잘 된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SS가 답이다 중에 이 수도권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S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0가지의 SS로 출발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수도권과 서울 중에서도 오늘 서울 얘기를 전번에 제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동글뱅이 그어놓고 아름다운 한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보면은 정부의 정책은 1번 김현미 장관께서는 연말까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3개월 전인가요? 우리가 발표했던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를 대체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급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서울시와도 의논,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런 미니 신도시를 연말까지 확정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니 신도시에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도 있겠지만 공공 분양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주택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요 주변에 서울시에도 우리가 뭐 이런 미니 신도시가 그린벨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도시를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연말에 발표되고 그러면 또 내년부터 또 분양에 들어가고 내후년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의 주거환경 우리 도정법이라 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2018년 9월 달로 바꿨죠. 이제 개정이 돼서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면 일단 하두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두는 재개발이죠. 재개발하겠죠. 도시환경정비법을 요 속에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심에 관한 우리가 뭡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사업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관리사업, 그래서 개선사업,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좀 여기 도로도 좀 내주고 공원도 좀 생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개선 사업. 그다음에 특별법을 하나 정했죠.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걸로써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을 정비 사업. 이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흡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서울시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도시 재생을 매년 10조 원씩을 투자해서 100개씩 선정해서 전번에 뭐 67개의 선도 마을도 전국적으로 뭐 발표하고 그랬죠.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5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도시를 재생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라도 나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 우리 집은.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스스로를 뭐가 짓는 거죠. 단독으로 허물고 공터를 사서. 그 다음에 LH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사서 짓는 어번 인필 사업이다. 인필 하우징 사업이다. 요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미니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8개 정도를 가지고 이 서울시의 600년 오래된 도시를, 그 다음에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100만 호가 넘는다니까 서울도 상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로 도시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재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하다가 만 것을 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나는 재개발이 좋아. 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재건축으로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 서울시를 4개로 나눠가지고 할 때 가장 지금 핵심 축이 뭡니까? 비싸고 갖고 싶고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 물려준 것이 이 서남권이지 않습니까? 서남권 중에서도 강동, 송파, 서초, 강남 이 서남권은 있고 요 반대편에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이거 동남권이죠. 동남권. 이 동쪽을 갖다가 동남권. 요 남쪽에 이 서남권. 서남권에 우리 구로구, 금천구 좀 열악했던 광명시, 저기 뭐 시흥 이런 데를 갖다가 그동안에 좀 열악했고 여러 가지 그 전철 이런 것이 좀 도로 사정이 좀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골에서 우리 과천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GTX랄지 여러 가지의 인프라를 여기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발표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다면 서울시는 서남권과 앞으로 서남권과 그 다음에 동남권 축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우선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이제 서북이죠. 서북. 대표적으로 마포구, 은평구, DMC, 수색, 가재울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도시랄지 발판을 삼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능곡, 그 다음에 대곡이 전철이 5개가 살아난다. 그래서 54만 평을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고양시에서 내후년부터 한강뷰로 도시를 재편한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서북은 대곡을 중심으로 또 우리 수색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서울을 재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그동안에 또 이 열악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또 동북지구가 좀 열악했잖아요. 이 지구가. 여기 굳이 노원구, 그 다음에 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제외하더라도 이 라인이 아다시피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과거에 그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여기에 그 중량천을 탁 개발해가지고 어디
이 도봉산까지 뭐 배를 띄운다든지 중량천을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할 계획도 막 그때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축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디 하나 서울시에서 주민세를 내고 사는 주민으로서 어디 하나 뭐 소홀히 다룰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은 여기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지금 여기 삼양동의 옥탑에 지금도 날 더우신데 에어컨도 없이 지금 골로 신혼살림 비슷한 걸 차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 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쇼예요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한번 열악한 데 살아보시고 그런 시장이 별로 없잖아요. 현장을 좀 보고 이래서 저는 또 뭐 박 시장님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재테크나 세테크에는 관심이 갖겠다. 어차피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 일이지만 앞으로도 요 밖에 우리가 이걸 국정으로 말하면 보도, 바운더리, 경계선이라 한다면 요 밖에 시장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란 후라이드 이론으로 말하면은 계란 후라이드를 탁 이게 뭐라 그래요, 그죠? 후라이팬에 탁 하면은 조그만 오븐이 있으면 어디부터 식고 흰자부터 밖에서부터 식어 오잖아요. 그리고 안에 노른자에는 좀 덜 식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도 시장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전번에 했듯이 여기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핵심 축으로 해서 여기가 아다시피 중구, 종로구, 그 다음에 용산구 여기가 이제 계란으로 말하면 용산구가 좀 핵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약간 벗어나서 영등포에 아까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한다. 서울역을 갖다 개발한다. 용산을 갖다가 대내적으로 개발한다. 여기가 요 가운데 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대문 안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건물이랄지 현장들을 보존하면서 애국처럼 다시 이렇게 참 뭐랄까 잘 가꾸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축하고 요 축하고 요 축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뭘 하나 약속을 드렸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이거 하나 다들 분석해야 될 시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시즌2에서 했던 것은 제가 그림만 그려줬는데요. 동남권, 동북, 서북, 서남 여기에서 제가 무슨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냐면 시즌2에서도 했던 자료인데 우리 이 네 군데 이 크게 네 개 나눠서 서북 이렇게 동북 이렇게 네 군데 나눈 것 중에서 지금 전번에 시즌에 했던 것이 어디쯤 와 있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이 어디쯤 왔느냐를 했을 때 여기를 10단계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테크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1단, 2단, 10단 그랬는데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입주까지 관리처분이 떨어져서 조합원을 청산하고 해산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는다든지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받아야 되겠죠. D등급 이하, 2등급 이하 바꿔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심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쭉 해서 관리처분을 받고 이런 과정이 9단계에서 입주까지 10단계인데 이 전체에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천여 개의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는 뭐라 했냐면 4개씩 해가지고 요 종로구, 용산구 요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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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총 29선 현장을 조합도 가보고 조합 총무도 만나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족하면 그 관할 시, 구, 군에 가서 우리는 이제 25개 구에 가서 주택가, 건축가, 특히 주택가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재 가치에서 다른 걸 분석할 때는 그러는데, 그래서 더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오늘은 사실은 재테크의 전반적인 얘기를 20강을 다시 리뷰 형태로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또 지겨울 수가 있어서, 이 현장 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10개 현장을 딱 단계를 해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쪽에는 1억에서부터 10억까지 돈을 내맞춤으로 해놓고,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어번 인필 하우징용 단독을 사러 다닌다든지, 나는 그 돈도 좀 없어서 그냥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에 속해 있는 지역에 조그마한 뭐 주택을 하나 산다든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연립주택의 지분을 산다고 할 때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요 도심 재생 구역에 여기에 총 현재 좀 해제된 것도 있고, 더 앞으로 할 뭡니까, 도시미 주거 환경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할 것도 추가될 것도 있지만, 대강 보면 오늘 2018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곳이 한 40군데가 됩니다. 여기 우리 저기 종로에 뭐 신영지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40군데를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40군데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 싸야 된다,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진척도가 빨라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여기에 40군데의 10분의 1, 4곳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가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동남권에 보면은, 요 동남권에 보면, 아까 서초구 이런 곳에 보면 약 128군데 정도, 약 130개 정도 돼요.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됐습니다. 아다시피 동남권은 재개발이 별로 없어요. 5%에서 7%밖에 안 되고 다 재건축 개념이에요. 재건축, 다 재건축. 아다시피 방배동도 뭐 재건축, 또 1대1 재건축, 다 재건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를 보면은 이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30곳이면 130곳 다 살만한 곳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는 이미 아다시피 그 당시 70년도에 토지를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곳이 아닙니까? 이 1000만 평을, 약 980만 평, 1000만 평을 이미 바둑판처럼 학교 모여가지고 12차선, 8차선 도로, 뭐 이런 영동대로 같은 데 봐십시오. 그냥 빵빵 뚫려 있잖아요. 그곳에 아파트먼트가 있었던 곳을 부수거나 열악한 곳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곳을 갖다가, 또 우리 서초구 같은 데 보면 내곡동, 자곡동, 삼곡 그러잖아요. 자곡동, 내곡동, 이런 곳이 그린벨트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할 때 그걸 풀어서, 또 옆에 지금 가천까지도 좀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곳이 좀 뭐라지, 그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참 버릴 것도 없는데, 한 가지 약점이라면 돈이 비싸다 이 말. 돈, 진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추천을 한다면, 제가 쭉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초구를 중심, 어디로 강남구를 중심, 특히 저는 이제 서초구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군데에서는 130군데 정도에서는 20군데 정도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20군데 중에 뭐 너무너무 좋은 뭐 음아파트냐, 그 위에 쌍용 아파트냐, 성경이냐, 미도냐, 우성 1, 2, 3차냐, 뭐 잠실 주공 5단지냐, 그 다음에 뭐 아파트만 보더라도 미성 아파트냐, 크로브 아파트냐, 86 선수촌 아파트냐, 해밀리 아파트냐, 아니면 88 선수촌 아파트냐, 뭐 수없이 해도, 또 반포, 지금 반포하고 압구정 좀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다는데. 그렇다면 이 군데서 제가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것은 10억 이상의 캐시를 가지고 투자할 곳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서 장기 투자로서, 장기 투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숙성 투자 그래요. 숙성. 오래 푹 좀 담가 놓으시면 충분히
재테크가 될 수 있는 숙성 투자할 곳. 그래야지 진입비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서남이나 서북은 거의 2억이면 또 물론 뭐 마포구 같은 데는 비싸지만 뭐 이런데 양천구 같은 데도 뭐 이렇게 ABC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숙성 투자, 발효 투자 그래요. 또 발효. 올해 좀 푹 10년 싸고 제가 아까 단계별로 하려면 사업시장 인가 나온 거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어도 지구지정, 어떤 지구지정이 돼서 속도가 좀 있는 것을 샀을 때는 이곳에 한 20곳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제가 시즌 1에요, 나와가지고, 아직도 강남에는요, 1,6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당시 일원동도 얘기했고요. 지금 저 내곡동 사저 있는 모 사저가 있는 그것도 1,600만 원씩밖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방배동 전원마을이 2천만 원대 안 갈 때. 근데 이것들이 이런 부동산들이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지금 얼마입니다 말하기는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즌 1 불과 3년 전에 시즌 1 할 때, 시즌 2 할 때, 작년에 시즌 2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고를 물건들이 강남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중에 하나에 바로 이성도시인 2대 신도시까지도 저는 서남권 투자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가장 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는 강북과 강남을 나눠서 서남과 동남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가지고 요축 요축이 굉장히 재테크로서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이렇게 보면은 법정동으로서는 한 500개가 넘을 거예요. 우리가 행정동만 해도 한 480, 뭐 500개 동 정도가 되잖아요. 뭐 모르는 동이 저도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 부동산 재테크를 20년 했는데 횟수로는 알바까지만 32년째거든요. 그 당시는 또 토지에 가는 재테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가 90년도 되기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했으니까 근 30년 했죠. 그전에는 이제 토지에 가는 재테크가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3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모르는 동 엄청 많아요. 뭐 신혼동이 어디 있지 뭐 들어보지도 못한 동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법정동, 행정동에 관한 것이니까 마포구만 가더라도요. 구수동, 그럼 구수동이 어디야? 신수동이 어디야? 그래 그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큰 틀로 날아가지고 결국은 여기 비쌉니다. 여기는 상당한 시간을 아직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은 제외하라 그러면 이 부분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 구이동, 뭐 자양동 뭐 많은데 좀 가격이 비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지금은 이러했지만 서남 쪽으로 움직이고 요 서북 축은 뭐예요? 앞으로의 이렇게 한반도 평야시대가 좀 되고 개성과 평화나 신의주까지 연결 통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된다면 이 축이 당연히 생각해야 될 축이죠. 과거에 강남을 여기다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축. 그 다음에 산업이 여기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있는 곳이 집값 오르고요. 집값이 오르는 곳에 산업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북과 서남을 굉장히 신경을 쓰자. 그러면 이곳에 지금 어떤 얼마나 많은 현장이 있냐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 서북에는 제가 한 100군데 정도, 101군데,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100군데, 100군데 여기에 100군데 정도가 지금 파헤쳐지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가 계획이 났고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재개발 중심. 여기는 재개발 중심이, 재개발 중심. 여기는 재건축 중심.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짬뽕. 여기는 딱딱 돼서 재개발 플러스 재건축이 짬뽕. 여기는 90% 이상이 재건축. 여기는 재개발 중심. 물론 여기 재건축도 다 있겠지만 여기에 100군데 정도, 100군데. 100군데 정도에서 제가 10군데를 치를 겁니다. 10군데 정도를. 그래서 핫스팟 지역, 핫플레스 지역을 딱 지역에서 집중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건 앞으로 입주가 얼마 남았고 관리 처분을 넘기려면 앞으로 2년 기다려야 한다. 사업 시행 인가는 올해 안에 떨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문산, 파주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교화지구, 원흥 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내에서 10곳 핵심 핫스팟 지역을 찾아보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핫스팟 지역을 찾는 것 중에 오늘은 안 찾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한다 이거죠. 핫스팟 지역, 핫플레이스 지역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남으로 가면 지금 서남도 상당한 곳이 파헤쳐지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남은 한 140 자료를 쭉 보면 여기 지변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는 길 건너 강남이니까 약간 빼지더라도 동작구가 비싸죠. 요것이 한 150군데 정도입니다. 여기 동작구까지 포함시킬게요. 동작구가 요새 잘 나가죠. 비싸죠. 그래서 이거 150개 정도. 그러면 여기서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전번에 그랬잖아요. 노량진 루타운, 흑성 루타운, 뭐 7구역이 뭐 12억씩 갔다더라. 또 이 방송에서는 못하지만 이 9호선 라인에 기가 막힌 곳이 두 군데 있어요. 9호선 라인 현재까지는 조감운동장까지 30개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기가 막힌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한 15군데. 특히 9호선 중심. 또 뉴타운 중심. 자, 서남은 뉴타운 중심, 재개발 중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강북 시청자분들이 강북은 왜 말 안 하는 것이요? 왜 우리는 인기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뭐 제가 인기 없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162군데. 그러니까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량구, 이 중에서도 광진구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비율이 단독주택이 제일 많고 아파트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가 강진구인데 한강변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격들이. 동대문구, 노원구 좀 열악하죠. 좀 집값들이 아래는 서울에서는 좀 사는데 이런 곳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랄지 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 있는 곳도 한 40군데 정도 돼요. 보면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도 18곳, 뭐 분양할 곳, 착공 이미 한 것도 한 14곳 정도 되죠. 그래서 특히 강북구가 아다시피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돼서 추진위원회 승인한 것들이 성북구가 15군데, 뭐 강북구가 10군데 정도. 그래서 토합 160군데, 162개 군데, 16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도시 환경을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빈집 및 미니 재건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사업을 하고 이런 걸 다 재개발 재건축을 루타운까지 도심 재생까지 이렇게 전체를 딱 해보니까 이제 좀 답이 나옵니다. 오, 여기 되게 많이 하네. 오, 여기도 많네. 여기도 막 이렇게 한다면 얼추 제가 말한 거 이거는 10군데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이 폭염이 끝나면 제가 과거에 3년 전에는 뭘 했냐면요. 버스를 크게 대절해 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돈 3만 원씩 하니까 기름값하고 기사 월급이 안 맞춘다. 그만뒀거든요. 한 1년 했잖아요. 이게 탐방이라 그러나 이런데 이렇게. 자, 여기 오늘은 앞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10곳을 여기 강북 지역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북 지역을 갈 겁니다. 한 5번 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이라는 건 버스를 해서 여기 하루, 또 다음 주, 또 다음 달에 선선해지면 10월 달에 여기. 그 다음에 외곽 돌아야 되잖아요. 버스 5번 탄다. 그래서 이번엔 좀, 우리 원장이, 아이고, 그거 받아가지고는 맨날 미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투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얼추 보시면 이렇게 돈에 맞춰서 서북, 서남, 강북, 강남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한 뭐 서북 중에 10군데, 서남에 15군데, 강북 한 10곳, 강남 20군데라 그랬잖아요. 30, 45, 55, 얼추 50곳. 더 축약시키면 아까 20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0군데에 대한 서울의 재편 현황 정도는 이게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꿰뚫고 있어야 돼요.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이 정도는 꿰뚫고 있어가지고 막연히 아전인수로 어디를 강북에 들렸더니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사놓으십시오. 남의 거 해놓으면 안 늦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탁 리스트를 가지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직함 이직오라 그랬어요. 제가 영국 속담에 너무 쉽게 정보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거짓 정보고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직함 내 자산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이직함 쉽게 정보를 얻어오니까 이직고 그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를 아까 하면서 복철지게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재테크 방송도 복철지게 앞수레가 부서지고 넘어진 것을 경계 삼아서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해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로만 총정리했지 총정리의 총자도 아직 못했네요. 총자도. 그래서 다음번에가 세테크 총정리인데 이제 20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20강에서는 세테크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19강 마치고요. 20강에서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